3인 3색 작전 타임 이창원의 토픽으로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엠비엔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 시장에 대한 궁금한 것들, 고민들도 많으실 텐데요. 3인 3색에서 3명의 전문가들에게 시장에 대한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반도체 방긋입니다. 네, 우리 이창원 매니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함께 열어볼게요.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창원의 토픽을 통해서 어제 공개 방송 들어오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어제 그 이창원의 토픽에서도 공개 방송에서 시간에서라도 사야 되는 종목을 제가 찍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1시간 내내 뭔 얘기를 했냐면 가온칩스 지금 시간에서 사셔라. 네. 이거. 네,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온칩스가 장중에 상한가를 찍는 현재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한 26에서 27%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그렇게 시간에서 사신 분들이 오늘 좀 크게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이게 항상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어제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실제로 눌림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반도체 쪽으로 전부 다 세팅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가온칩스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종목들 조금이라도 다 사놔라. 왜냐면 프로그램이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선취매성으로 매수가 다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엔비디아가 또 오늘 새벽에 실적 나오면서 시간에 급등하면서 오늘 반도체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이창원 매니저의 공개 방송 볼 걸, 어제 살 걸이라는 마음이 지금 가득할 텐데요. 이 마음 가지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반도체 외에 관심 가져볼 섹터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관심 가져야 될까요? 이창원 매니저의 답변도 함께 열어볼게요. 네. 2차 전지 전고체 AI 소라 관련주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장주들이 좀 잘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떤 그 시장의 기대치가 그러니까 10년, 20년 후의 기대치를 먼저 땡겨서 6개월 만에 오르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적을 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실적 없이도 15배 이상 오른 게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네. 그리고 그냥 잡주가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대금 항상 1등, 2등으로 올랐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기대감만으로도 몇 개월 동안 15배, 20배가 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초전도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금 수급이 좀 빠지면 그 다음에 성장주가 갈 거라고 보는데 반도체는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네, 이거는 네.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를 우리가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AI 소라 이것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오늘 당연히 봐야 되고요. 2차 전지에선 전고체 관련주, AI 소라 관련주까지 잊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두 가지 질문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차원의 토픽 리뷰 종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 제가 상으로 시작하는 글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상한가인데 네. 우리 2차원의 토픽 가온칩스가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상한가 거의 한 세호가 정도, 한가 29.59가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상한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걸린 자리는 1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만 원이라는 자리가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윗골인데요. 보통은 처음에 상한가를 이렇게 주도주가 상한가 들어갈 때는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터치한 다음에 물량 소화하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상한가를 트라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분들은 상한가가 닫힐 때 지금 정도의 거래량이면은 상한가 잔량이 보통 한 70억 이상은 쌓여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확인하시면서 상따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항상 뭐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추천해 오늘 테크윈도 급등했죠.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높다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어제도 가고 오늘도 추가 네.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가온 칩스도 이거를 이제 높아서 어떻게 사나 하겠지만 뭐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도 굉장히 좋아했을 거고 그다음에 정고점 돌파할 때도 상당히 좋아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도 밴드에서 이거를 이제 10%대부터 계속 리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샀어도 한 20%도 수익 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한가 터치했던 가온칩스도 함께 리뷰 마무리해봤고요. 계속해서 제가 2차원의 탑픽 종목들은 급등픽도 급등을 하고 그리고 매집픽도 급등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어제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빠르게 급등이 나왔는데 먼저 인터플렉스도 이렇게 네. 빠르게 시세가 나와줬어요. 네, 인터플렉스도 제가 이제 첫 번째 상승은 갤럭시 링이 공개되고 나서 기대감에 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실체가 없는 기대감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시장에서 금방 잊혀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실적이 나오고 언론 보도가 후속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갤럭시 링이 신기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 몰렸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제품까지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들이 이제 다 빠져나간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매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바로 급등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근데 뭐 일단은 오늘 급등 나고 윗꼬리가 달린 거는 직전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매물대 맞고 떨어진 자리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다시 정고점을 트라이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 트렌드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창원 매니저가 정말 픽한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 체크할 수 있었고요.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해봐야 될까요? 먼저 저점에서부터 모아가는 매집픽도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매집픽은 바로 칩스앤미디어 차량용 반도체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반도체에 대해 정말 집중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텔레칩스와 칩스앤미디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그 다른 지금 이제 가는 반도체, 뭐 가온칩스 같은 그런 종목들은 네. AI 수혜를 보는 뭐 HBM이나 CXL이나 온디바이스나 이런 쪽이에요. 네. 그런데 그쪽과 다르게 차량용 반도체는 조금 별도로 따로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가온칩스가 급등할 때 많이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원래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뭐 일본의 르네사스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칩을 공급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유통이 되는 구조인데 현대차가 코로나 때 이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해서 그쵸. 차를 또 출고를 못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객들도 오래 기다리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좀 애를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재 차량용 반도체가 차 한 대당 한 300~400개가 들어가는데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대에는 차 한 대당 2,000개가 넘게 들어가요. 이렇게나 많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 필요한데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해외 그 기업에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얘기 나온 게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국산화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내부 안에서 유통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텔레칩스와 칩스앤미디어가 당일날 크게 급등했다가 지금은 또 많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급등주가 아니라 매집픽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정말 사실 몇천 원밖에 안 하는 반도체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절을 겪었는데 국산화 이슈 속에서 칩스앤미디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매집픽인 만큼 우리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지금 이제 눌려 있을 때 한번 사볼게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주식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늘 그 개인들이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마음 편하게 올라가게 두질 않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급등하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매물 소화하는 횡보를 거치고 네. 그 다음에 그 매물 매집이 다시 끝나면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레벨업. 대표적인 게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그랬죠. 그래서 칩스앤미디어도 보시면은 이제 차트를 그냥 봐도 지금 이제 1차 급등한 이후에 뭐 조금 네. 변동은 있지만 역시나 그 박스권 안에서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레벨업 단계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칩셋 미디어는 목표가는 3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38,000원이 전고점이 37,900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딱 우선은 보고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2차 목표가 가는 거고, 손절가는 28,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치픽 칩셋 미디어까지 공개가 되었고요. 가격 전략까지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또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급등픽도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 이제 제가 볼 종목은 바로 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를 가지고 와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은 그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네. 순환매가 상당히 좀 재미있게 도는데요. 일단은 이제 워트와 우리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에이징랜드. 아. 에이징랜드도 물론 2차원 타픽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그런데 워트가 장중에 좀 고른 흐름을 보여주면 에이징랜드는 안 가다가 막 시간의 상한가, 어제 에이징랜드가 시간의 상한가 갔거든요. 네. 그러면 에이징랜드가 시간의 상한가 갈 때는 워트가 좀 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의 공통점은 신규 상장주이면서 반도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징랜드는 TSMC 쪽이고 워트는 이제 반도체 좀 장비 쪽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내용은 좀 다르지만 신규 상장주의 어떤 그 프로그램 수급은 워트로 갔다가 에이징랜드로 갔다가 좀 약간 퐁당퐁당하는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에이징랜드가 갔으니까 그 다음에 워트 쪽으로 좀 개인들의 관심이 없을 때 좀 급등이 나올 거라고 봐서 오늘도 물론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오후에라도 워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좋아서 거래량 붙으면 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워트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약간 봄꽃이 생각납니다. 네. 이곧 되면 꽃이 만개하는 것처럼 네. 이 차트상으로 금방 주가가 튀어오르지 않을까 이 기대가 생기는 차트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트의 차트를 보면은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변동성이 정말 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특정 그 다양한 시장의 주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세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특정 수급이 주가를 계속 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보면 좀 인위적인 흐름이 많이 나와요. 방송에서 뭐 급등했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하락하기도 그런데, 하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쪽이 이제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여기서 만약에 깨졌으면, 이 매물대를 깨졌으면은 이거는 이 자리가 이제 지지 라인이 아니라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좀 올라오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오늘 이 매물대 위로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자리가 이제 지지대가 되기 때문에 거래량만 터지면은 급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트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13,2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7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이 기대가 되는 차트입니다. 워트까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렸으니까요. 급등픽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매일매일 시장 대응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더 밀접하게 공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요. 밴드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13,500명의 또 밴드에 가입해 주신 네. 분들이 매일매일 저의 이제 시황과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 지금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선 다 업데이트 해드렸었죠. 그리고 어제도 여러분들께 반드시 반도체는 시간에서라도 네, 매수를 맞아요.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오늘 또 가온칩스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드렸는데요.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중요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많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개 방송은 제가 이제 월수금이 있으니까 그때 4시에 여러분들 또 내일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 밴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드렸으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고요. 이창원의 탑픽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규준 매니저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